안녕하십니까. 대린대학교 학생 여러분, 방송음향영상학부의 이석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볼 내용들은 바로 오픈 아키텍처의 DSP의 대명사 중에 하나죠. QSC의 큐시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를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하드웨어들이 있고 그런 하드웨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짝 리뷰를 한 다음에 이 하드웨어를 어떻게 쓸 것인지 그런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보는 큐시스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이 제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QSC에 있는 큐시스는 여러 가지 제품 라인업들 중에서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 그러니까 오픈 아키텍처 플랫폼에 우리가 마음대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오디오 장비입니다. 따라서 이 장비를 그냥 구매를 했을 때는, 박스를 뜯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기능을 부여하고 구현을 해야지 비로소 그 가치가 발현되는 그런 형태의 장비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들은 하드웨어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그냥 스스로 되는 것들이 없다. 저절로 되는 것들이 없다. 자, 그래서 하드웨어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전면에는 QSC의 큐시스 하드웨어들이 모양별로 사이즈별로 나와 있는데요. 각각의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일 큰 애, 중간에,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쉐입을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은 DSP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CPU, 오디오 처리를 하는 계산기 능력이 들어가 있는 핵심 엔진 메인보드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입니다. 지금 얘는 3100이라는 모델이고요. 얘는 250i라는 모델이고 얘는 110F라는 모델의 제품입니다. 스탠드 언론으로 다른 주변에 부가 장치가 없더라도 그 자체로서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해서 기능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일 상단에 있는 이 제일 얇은 작은 아이 19 사이즈의 이 제품은 I/O 프레임이라고 해서 이 보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네트워크 스위치 홉을 통해서요 오디오가 들어가거나 나가는 일들을 해주는 통로 역할만 합니다. 네트워크로 IP로 오디오를 변환해서 주거나 받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얘기인데 나머지의 오디오 신호 처리, 소리를 크게 하거나 음색을 조절하거나 채널을 늘리거나 분배하거나 이런 일을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3100, 250, 110F 같은 이런 브레인, 메인 CPU가 탑재되어 있는 코어 유닛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류의 하드웨어들의 시스템 솔루션을 구축할 때는 무조건 무엇이 하나가 필요하냐, 사이즈가 크든 작든 무조건 이런 류의 하드웨어, 코어 유닛이 무조건 한 개 이상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그 코어 유닛이 지원하는 채널의 숫자가 작다. 나는 10채널짜리를 써야 되는데 이 코어 유닛이 4채널밖에 지원을 못해. 그렇다면 부가적으로 필요한 채널만큼 이런 I/O 박스들을 통해서 채널을 확장해서 쓰는 그런 솔루션을 구축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들의 뒷면에는 보시는 것 같이 일반적인 오디오 케이블과 커넥터로 이어져 있고요. 유로 블록이라고 부르는 이런 커넥터를 통해서 장비의 뒤에 결속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유로 블록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프로 오디오용 소위 말하는 방송 전문용 장비보다는 상당히 사이즈가 컴팩트한데 여러 채널을 최대한 수용하려다 보니까 이런 사이즈 작은 유로 커넥터들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모든 장비들은 전면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하고 돌려서 볼 수가 있는데 IP 정보라든지 관련된 펌웨어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세팅들을 보고 실제로 소프트웨어로 어떤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장비에 접속할지 디자인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노란색, 검은색, 회색 이렇게 랜 색깔을 제가 분리를 해놨잖아요. 주 예비 포트입니다. 네트워크로 접속해서 운영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적어도 랜 포트가 2개 이상씩은 지원을 하고요. 장비별로 각각 다른 색깔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3개의 유닛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이 장비들은 지금 보시는 이 스위치 헙을 통해서 서로 상호 송수신을 하면서 연동되고 있고요. 이쪽에서 들어오는 오디오 입력이 스위치 헙을 통해서 이쪽 장비의 출력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이쪽에서 입력된 오디오 유닛이 다시 랜선을 통해서 이 안에 돌아서 어떠한 장비의 특정 포트의 출력으로도 나갈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부가적으로 지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하드웨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들이 여러분이 충분히 되셨다면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한 번 더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시스의 소프트웨어는 제조사 홈페이지에 다운받으실 수가 있는데 홈페이지의 카테고리에서 이렇게
다운을 눌러서 하시면 되고, 링크를 따라가시면은 거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입력하시고 난 다음에 기본적인 파일들을 다운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버전들이 Q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콘들이 있죠. 이 아이콘들의 그 버전별로 하드웨어들이 지원하는 것들인데, 이런 복잡한 내용들은 이번 수업에서 패스를 하고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QSys 디자이너라는 파일의 9.1 버전으로 가지고 오늘 수업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다운을 받으셨다면 먼저 이런 폴더가 생성이 되고 압축을 풀면 이런 파일들이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인스톨 하셔야 되는 것들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윈도우를 기준으로 QSys 디자이너 인스톨러라는 이 버전을 실행시켜 주셔서 컴퓨터에 소프트웨어에 인스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키면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런 화면이 생성이 됩니다. 이런 류의 소프트웨어를, 이런 류의 하드웨어를 오픈 아키텍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조사가 틀리다 할지라도 대부분 쓰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다만 제조사에 의해서 소프트웨어 레이아웃이 조금 틀리다는 특징이 있는 거 말고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하드웨어들이 지금 현재 보시는 네트워크 허브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네트워크 허브에 연결되어 있는 이 모든 하드웨어들은 지금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기본적인 세팅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확인 가능하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QSys 디자이너 소프트웨어에서 툴즈에 들어가서 컨피규레이터라는 항목을 클릭을 하면은 이 페이지가 열리면서, 자, 보이십니까? 코어 110F, 코어 250, 코어 3100, IO 프레임 1이라는 하드웨어들이 전부 다 네트워크상에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해볼 내용들은 이 하드웨어, 인터넷 지금 네트워크상에서 감지되는 이 여러 개의 하드웨어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만 취사 선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하면서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이 소프트웨어 레이아웃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이렇습니다. 소프트웨어 왼쪽 부분에는 내가 선택한 하드웨어의 정보들이 나타나고요. 이 하드웨어의 정보를 클릭하면은, 이 하드웨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오른쪽 창의 속성 창에서 어떤 속성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컨피규레이터상,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탐색기 버전에서 제공하는 코어들이 검색되는 이 장비 중에 가령 250이라는 장비를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하드웨어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하드웨어의 이 버전 이름을 250이라는 하드웨어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드웨어의 후면엔, 하드웨어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후면에 실제로 장착되어 있는 카드들, 인풋, 아웃풋 카드들을 라인 아웃풋이 있고요. 마이크 라인, 마이크 또는 라인 입력이 되는 하이 퍼포먼스의 고급 퀄리티를 자랑하는 인풋 카드가 있고요. 데이터 포트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AS-EBU, AS3 규격의 디지털 오디오 인아웃을 잡을 수 있는 옵션 카드들이 있습니다. 코브란의 카드도 있고 마이크 라인 스탠다드 입력 카드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쓰시고자 하는 하드웨어의 구성에 맞춰서 그 카드를 선택하셔서 설정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실습하도록 셋업되어 있는 이 카드들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A, B, C, P부터에 아무것도 연락되어 있지 않고 이 슬롯에 마이크 라인 스탠다드 카드 하나 설정이 되어 있고요. F 슬롯에 아무것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G에 마이크 라인 스탠다드가 설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H에 라인 아웃풋이 하나 설정이 되어 있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카드들을 이렇게 설정을 하셨다면은 왼쪽에 있는 창에서 이렇게 내가 설정한 카드들의 블럭들이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블럭을 잡아다가 하나 그저 이 빈 페이지로 끌어내면 됩니다. 드래그 앤 드랍이죠. 이렇게 끌어서 내면은 지금 카드의 한 장이 보시겠지만 동그라미가 4개가 붙어 있죠. 채널 1, 2, 3, 4. 그렇게 해서 4채널, 카드 한 장이 4개의 오디오 입력 채널을 받거나 주거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2장을 저희는 옵션 카드를 장착했으므로 현재 총 8채널의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장비에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H 슬롯에서
다시 이걸 꺼내면은 뭐죠? 4채널의 출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실제 물리적으로 이 장비 밖으로 오디오를 4채널을 뽑아낼 수 있는 이런 물리적인 준비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QSC 디자인의 소프트웨어의 디자인을 해볼 건데요. 오늘 크게 3가지 정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본적인 오디오 시스템을 디자인하기를 할 거고, 두 번째는 이 장비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 기능들을 이용해서 좀 디자인을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기능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인터페이스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모바일 태블릿, iOS가 내장된 태블릿이나 터치 PC나 노트북, 기타 다른 데서 어떻게 장비에 접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기본적인 오디오 시스템 디자인하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하드웨어, 그러니까 코어 250이라는 이 제품의 E와 G와 H 슬롯에 삽입하였던 그 오디오 블럭들을 끄집어내서 기본적으로 오디오 디자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디오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오디오는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선을 그어 주시면 이 1번, 이 슬롯에 있는 1번 채널의 오디오는 H 슬롯의 출력 카드에 1번 출력으로 오디오가 출력되어서 나아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블럭을 끌어다가 어디로요? 한꺼번에 끌을 수도 있고 한 개씩 끌을 수도 있겠지만은, 오른쪽에 있는 어딘가에 선을 이어주면은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중간에 있는, 제가 이 박스처럼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가야 될 숙제의 공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만드시고자 하는, 디자인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의 중요한 기능들을 여기서 구현하시면 되겠죠. 그 첫 번째 순서로서 기본적인 오디오 시스템 블록을 어떻게 이어붙이느냐. 우측 하단에 기본적인 오디오 컴포넌트들의 라이브러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중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끄집어내시면 되는데, 우선 1번에 이 슬롯에 있는 1번 채널의 볼륨을 난 조절하고 싶다. 볼륨은 게인이잖아요. 오디오 장비에서 게인을 끌어다 놓고, 이렇게 해서 들어온 볼륨을 조절된 오디오의 1번 채널을 음색을 조절하고 싶다. 우측 하단의 라이브러리에 가서 이퀄라이저와 필터란 것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를 한번 끄집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앤 드롭, 그리고 필요하면 이 아웃풋 핀에서 인풋 핀으로 오디오를 이렇게 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떠한 용도의 것이든 끄어다가 선을 이어 붙이면 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면 이 기능들은 구현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엔 또 무엇을 해볼까요? 다이나믹 프로세서의 대표적인 거죠. 컴프레서를 한번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컴프레서를 끌어서 볼륨을 조절하고, 그리고 음색을 조절하고, 그리고 소리 크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압축, 그러니까 이제 소리 트레솔드 레벨에서 움직이는 이 컴프레서를 가지고 또 뭔가의 음색을 조절하고, 내지는 다이나믹 레인지를 관리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오디오들을 나는 어딘가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거죠. 어디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하드웨어에 필요한 이런 데 이렇게 1대4로 분배를 해서 이렇게 보낼 수도 있을 거고요. 필요하다면 특정 채널의 한 군데로만 이렇게 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디자인들은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기능들로 채우면 된다, 이 말씀드리죠. 디자인한 것을 이제 하드웨어에 업로드를 시켜서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가동을 시킬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요, 제가 쓰고 있는 이 노트북은 이더넷이요. 이더넷 속성에, 이더넷 어댑터 속성에 들어가 보시면 192.168.100.200이라는 기본적인 네트워크 세팅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모든 하드웨어들, QSys 하드웨어들은 뭐냐? 전부 다 이 동일한 네트워크 대역에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께 진행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컨피규레이터에서 다시 확인해 보면은 코어 250 선택을 해볼까요? 어쩌? IP가 192.168.100.25라고 이미 설정을 해놨죠. 코어 3100 192.168.100.31이라고 제가 이미 설정을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쓰시고 있는 디자인하고 편집하고 있는 이 노트북 소프트웨어가 인스톨된 PC의 네트워크 단자가 하드웨어가 가지고 있는 IP 주소와 동일한 대역대에 있지 아니하다면은 사실상 여러분이 아무리 이렇게 디자인을 하더라도 파일을 업로드할 수가 없습니다. IP 주소 대역대가 정리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하드웨어가 선택되었고 그 선택된 하드웨어에서 필요한 이런 블록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디자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 파일들을 장비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단축키 F5번을 누르셔도 되고 F5번을 외우기 어렵다. 상단의 파일 메뉴에 폴 다운 메뉴에서 Save to Core and Run이라는 이 부분들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죠. 무엇이 있었느냐? 여러분들이 디자인하는 이 하드웨어의 이름인 Core-250이라는 이 이름과 실제 네트워크에서 검색되는 Core-250이라는 이 하드웨어 이름이 같아야지만 이 소프트웨어는 어느 장비에 올릴 건지 인식을 하고 올린다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이 Core 250과 컨피규레이터에 검색되는 Core 250은 이름이 같으니까 제대로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F5번을 누르시면은 네,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어서 파일이 업로드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드는 오디오, 지금 아무것도 꽂지 않았기 때문에 인풋 레벨이 뜨지가 않는데 이 1번의 오디오 채널들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뮤트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볼륨을 조절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필요한 내용들에 조절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죠? 음색을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오디오 머신으로 솔루션으로 바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컴퓨터에 완성된 파일이 업로드가 되었다면 이 컴퓨터는 더 이상 장비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디스커넥트를 하면 되겠죠. 디스커넥트는 F7번이고요. 여기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커넥트를 눌렀다면 이 소프트웨어는 이미 하드웨어와 연결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하드웨어는 이 소프트웨어를 업로드했기 때문에 이 업로드된 상태로 계속 자동으로 자기가 껐다 켜졌다 하더라도 1년 365일 뭐 할 것 없이 계속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오디오 머신으로 기능 부여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오디오 컴포넌트들 끌어다낸 다음에 와이어링을 하고 와이어링한 오디오들을 어디다가 어느 출력으로 내보낼 것이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지금 알아볼 수 있는 기본적인 1번의 오디오 시스템 블록 디자인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번의 특수 기능을 이용해 보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 하드웨어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타사의 이런 류의 장비들 내놓는 기능들이 상당히 비슷한데 Q6라는 이 하드웨어 가지고 있는 장비들의 어떤 특징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오디오 플레이어 기능입니다. 오디오 플레이어 우측 하단의 오디오 컴포넌트의 오디오 플레이어란에서 플레이어를 끄집어내시고요. 끄집어내고 그리고 이 플레이어를 어디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디오 출력란에 이어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플레이어가 여기 있는 속성을 한 채널짜리를 만들어서 뭐죠? 이렇게 모노 오디오 플레이어를 만들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8채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멀티 채널 플레이어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모노 채널을 이용해서 이어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미리 사전 준비를 하면서 이 H카드의 4번 슬롯에 지금 보시는 뒤에 모니터 스피커를 오디오를 입력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요 컨피규레이터를 통해서 이 코어 250i의 접속을 통해서 실제로 무엇을 해 놓았느냐, 오디오 파일에 오디오 폴더 안에 음악을 하나 파일을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이 파일의 업로드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파일에 선택하시고 그저 이 폴더 안에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하면은 자동으로 이 컴퓨터가 하드웨어의 내장 메모리로 오디오를 업로드 시키고 업로드가 끝나면은 컴플리트 됐다는 메시지를 띄웁니다. 업로드한 이것은 우리가 디자인 페이지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지금 제가 아까보다는 디자인이 수정되었잖아요. F5번을 눌러서 다시 한 번 더 장비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비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 파일 플레이어를 열어봤더니 아주 익숙한 소프트웨어 파일 플레이어 같은 모습들이 보이죠. 여기서 오디오 루트, 우리가 업로드했던 그 루트에 파일들이 제가 2개를 업로드 해놨으니까 2개가 보이죠. 그 중에 어떤 파일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갑자기 틀면 볼륨이 클 것 같으니까 실제로 클릭을 해서 마우스를 이용해서 볼륨을 조절한 다음에 실제 소리가 나오는지, 출력된 카드로 오디오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음악을 틀진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쓰고 싶지 않다. 오디오를 스탑해도 되고요. 다른 음악을 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단순히 음악 플레이어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플레이어는 상당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에서 비상 안내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고객 안내 방송이라든가 여러 현장에서, 공항이나 경기장 등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번이었다 이러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특수기능 이용해 보기에 네트워크 오디오 전송 부분, 이 부분을 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오픈 아키텍처 DSP들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앞쪽에 보시는 하드웨어 스위치 허브에 모든 포트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비 본체에는 오디오, 아날로그나 디지털 오디오의 입출력을 위한 물리적인 포트들이 있고요. 이 포트들을 어떻게 네트워크 스위치 허브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형태로 장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ICT 기술을 활용한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인터넷을 쓰는,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우리가 전화를 받는 그런 통신 기술들을 이용해서 오디오를 전송하고 송신하고 수신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 QSC는 QLAN이라는 자사만의 기가비트 오디오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준비되어 있는 스위치 허브는 색깔이 지금 노란색, 검은색,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하드웨어들을 구분짓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다른 랜 케이블로 연결을 해 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그 하드웨어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디오를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디오를 전송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구성상에는 이 방 안에서만 장비들이 구성되어 있지만은, 실제 스위치 허브가 연결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공간에 인프라만 잘 제공이 된다면은 부산에서 출발하는 오디오가 서울에서도 도착할 수 있는 거고, 스트리밍 하는 것처럼 마치요, 프로그레이드, 방송국에서 쓰는 수준의 수준 높은 오디오들이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 전송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부터 이 디자인을 이용해서 하나의 장비를 더 디자인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QSC, q-sys 디자이너 9.11 버전의, 사실 모든 버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버전에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네트워크상에 검색되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 중에 한 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250이라는 장비에 디자인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110이라는 장비를 디자인하고자 하면은 소프트웨어를 하나를 더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9.1을 하나 더 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q-sys 디자이너 소프트웨어에서 여러분이 설정한 이 파일은 온전히 먼저 선택되어진 250만을 위한 디자인이지 110, 그 다른 하드웨어들을 위한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0 전용으로 제가 하나를 열 거고요. 하드웨어를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110이니까 뭐죠? 하드웨어 타입을 코어 110이라는 F라는 장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이 우리가 아까 확인한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코어 120F라는 하드웨어 이름이 110, 110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명칭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 이름을 뭐죠? 네임을 110으로 바꿔서 소프트웨어와 실제 네트워크상에서 존재하는 이 하드웨어 이름을 똑같이 매칭시켜 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이 110이라는 110F에서 오디오 파일을 재생을 할 겁니다. 이 재생한 파일을 어떻게 할 거냐?
스위치 허브로 보낼 거고요. IP 신호로 보낼 거고, 그렇게 보내어진 IP 신호를 무엇? 아까 우리가 처음에 디자인했던 250이라는, 자 여기서 좀 그걸 해서 분리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는 110이고 밑에는 250 하드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 두 개를 각각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연결을 시켜줄 건데, 이렇게 시켜줄 겁니다. 110이라는 하드웨어에서 오디오 플레이어를, 그냥 가상의 음원 소스라고, 어떤 가수의 노래라고 생각하고요. 이 장비로 들은 오디오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장비로 전송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바로 이런 전송 프로토콜은 큐렌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 제조사만의 전송 프로토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아웃풋이 없는데 어떻게 이 장비를 이렇게 밑에다 끄어낼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블록을 하나 형성을 할 겁니다. 네트워크를 이용한 블록은 어디에 있느냐? 플러스 아이콘을 상단에 누르시고요. 어디게? 스트리밍 오디오 큐렌이라는 이 항목에서, 여러 가지 항목에서 실제 스트리밍 이 항목에서 큐렌 TX, 이쪽에서는 이제 보내는 장비니까 TX를, 트랜시버를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시고, 그러면 선택하는 순간 장비 하단의 라이브러리에 큐렌이라는 이 항목이 하나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큐렌의 블럭을 클릭하고 다시 아까 했던 것처럼 끄집어낼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디폴트 값으로는 8채널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뭐 저희는 쓸 게 이제 2채널만 쓸 거니까 8채널 가보죠. 8채널 가도록 하고, 이 이름은 어떻게 형성되냐? 자, 지금은 제가 설정을 하지 않았지만은 다이나믹 스트림 네임을, 이름을 제가 바꿀 수 있도록 네트워크상에서 전송되는 오디오 채널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속성을 yes를 만든 다음에 뭐죠? 1, 2번 채널에 이렇게 전송을 해서 실제로 이 장비의 디자인을 110F에, 지금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110F란 장비에서 보내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장비를 F5를 눌러서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이 장비, 이제 110F가 상단에 있는 이 장비인데, 이 장비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이미 들어가서 준비가 되었고요. 제가 아까 미리 준비해 놓은 오디오 파일들 중에 필요한 내용들을 재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지금 스위치 허브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죠? 오디오를 송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레벨 미터가 들어가는 거 보고 계시죠? 이렇게 송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미 이 오디오의 채널 두 개는 무엇이 할 수 있었느냐? 네트워크 스위치 허브로 지금 오디오를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송국 수준의, 아주 높은 수준의 오디오 퀄리티를 말이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네트워크로 뿌려진 오디오를 받고 싶은 장비가 선택해서 받는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역시 이번에는 아래쪽에서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아이콘을 가셔서 스트리밍 오디오 IO에서, 이번엔 받는 쪽이잖아요. 리시버, 큐렌 리시버를, 이거 계속 여러 개를 선택해서 이렇게 항목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왜? 512채널 입력에 512채널 출력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8채널 항목만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큐렌 RX라는 이 선택을 하시고 8채널 받고,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여기서 하나 끄집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실제 소프트웨어 상에 컴퓨터 화면에서는 상단과 하단에 위치해 있는 거지만, 이 하드웨어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네트워크로만 서로 연결되어 있지 물리적으로 전혀 오디오 포트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오디오를 쏘는 애, 얘는 받는 애를 선택하고, 우리가 설정해서 했던 걸 똑같이 다이나믹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는 이 내용들을 바꾼 다음에 yes를 누른 다음에 이 파일들을 어떻게 해요? 아까 스피커가 연결되어 있는 이 4번 포트에 지우고, 1번, 2번이었으니까 이 해당하는 채널들이 실제로 오디오를 보내서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이 파일들 뭐 F5번을 눌러서 다시 장비에 저장을 시켜서 컴파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되었다면은 자, 이 RX는 오디오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보내고 있는데 밑에선 받지 못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해당하는 오디오 채널의 이름이 서로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위치 허브에는 상당히 나중에 큰 사이즈의 시스템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채널들이 각각의 목적지를 가지고 돌아다닐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채널들을 구분해서 내가 받을 채널과 받지 않을 채널을 구분할 수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이 칸에 스트림 네임이라고 써져 있는 이 칸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매칭시킴으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110이라는 소위 말하는 이름으로 바꿔주고요. 받는 지역에서, 받는 장비에서 110, 생성된 110이 보이네요. 그죠? 이것을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갑자기 커지면 소리가 깜짝 놀랄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를 조금 볼륨을 줄여서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내는 똑같은 이름의 110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나요? (110) 장비에서 재생해서 보내주는 오디오가 네트워크 스위치 허브로 전송이 되었고 램포트를 통해서 이 스위치 허브를 통해서 뿌려진 오디오 신호를 밑에 있는 장비 250이라는 코어 250은 다른 장비가 램포트를 통해서 수신한 다음에 어떻죠? 실제 물리적인 출력 카드에 3번, 4번 출력 이 스피커가 연결되어 있는 카드로 오디오를 전달해서 실제로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저 이름만 매칭시켜주고 네트워크 환경에 문제만 없으면은 이렇게 뭐죠? 아주 손쉽게 오디오들이 건너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지금 플레이를 시켜놓고 이건 뮤트를 시켜서 실제로 계속 나가고 있다. 오디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만 눈으로 확인하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시 F7번을 눌리고요. 여기까지가 특수기능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오디오 전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장되어 있는 음원 파일 플레이어를 통해서 재생을 해보기도 하는 이런 재밌는 기능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기입니다.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볼륨을 조절하고 어떤 펑션, 기능들을 컨트롤하려고 접근한다고 하면 더블 클릭하고 닫고 열고 닫고 그리고 여러 가지 노드들을 박스들을 계속 필요에 따라서 열고 닫고 하면서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비전문가들의 경우에 때로는 전문가를 할지라도 주로 쓰는 기능들만 모아서 접근성을 좋게 해서 운영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런 류의 하드웨어들이 제공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인벤토리에서 디자인한 거 말고 아래쪽으로 가보시면 유저 컨트롤 인터페이스라는 UCI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에 원격으로 접속해서 원하는 페이지만 원하는 기능들만 접근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원격 접속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화면은 이렇게 만듭니다. 유저 컨트롤 인터페이스에서 오른쪽 아이콘에 플러스를 누르면은 화면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이 화면의 생성은 선택하고 오른쪽에 속성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레이아웃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핸드폰이나 태블릿에 맞출 수도 있고요. 16:9나 4:3 같은 소위 말하는 정형 틀의 레이시오 화면 레졸루션에 맞춰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바탕 위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래픽과 기능들을 가져다 놓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운영자들은 일반 소비자들은 내지는 여러분들은 주로 쓰는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바탕 화면에 어떻게 갖다 놓느냐? 디자인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상시로 확인하고자 하는, 주로 운영하고자 하는 기능들을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어떻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요. 자, 여기 있는 이 모든 것 중에 저는 이 볼륨과 뮤트의 두 가지 기능을 제어하고 싶습니다. 누르고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또 다른 것을 선택한 다음에 빨갛게 선택된 이 부분들을 컨트롤 C 그리고
화면에 다시 들어와서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카피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작은가요? 글자가 잘 안 보이나요?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 레졸루션에 맞게 사이즈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 이 볼륨 제어 박스가 불편하다면 오른쪽에 있는 노브 대신에 페이더 같은 속성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륨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끌어다 놓은 내용들이 이게 뭐 하는 거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텍스트 툴을 이용해서 오디오 볼륨 컨트롤에 해당하는 영역이라고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가이드를 만들어 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 오디오 볼륨을 컨트롤할 건데 무엇을 할 거냐?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디오가 잘 들어오고 있는지 이 내용들을 저는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도 컨트롤 누른 채로 컨트롤 C, 다시 인터페이스에서 컨트롤 V, 때로는 페이더의 내용 길게, 때로는 작게 필요한 정보만 만드셔가지고 사이즈에 수정을 하셔서 어떻게 잘 들어오고 있는지 하는 화면들을 만드신 다음에 이것도 역시 이건 여러분의 취향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디오가 잘 들어오고 있는 항목들, 장비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오디오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장비의 출력단으로 잘 나가고 있나요? 아까 우리는 여기 3번, 4번에 스피커를 연결했거든요. 컨트롤 C, 다시 컨트롤 V. 그리고 볼륨 크기는 적당히 같은 사이즈로 놓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여기도 태그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출력 상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수정, 이 페이지에 그래픽 수정을 하셨다면 무엇을요? 이 수정된 내용을 다시 한번 장비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무엇을 누르면 된다고요? F5번 눌러서 장비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의 업로드가 끝났다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장비의 이 정보들이 인터페이스 화면에서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볼륨을 올려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조절을 하는 화면을 이 컴퓨터 말고 여러분의 핸드폰이나 무엇으로요? 다른 PC에서 원격 접속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운영하는 방법은 바로 이렇습니다. 무엇이요? 여러분들이 설치하셨던 다운받은 폴더에 있는 UCI 뷰어 인스톨러 이 파일을 인스톨 해주시고요. 인스톨을 하고 나면 이런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UCI 뷰어. 이 UCI 뷰어는 순수하게 뷰어입니다. 프로그램 수정이나 업로드나 디스커넥트나 이런 것들 전혀 할 수 없고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 화면만에 접속해서 운영하는 기능만 제공을 합니다.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UCI 뷰어 화면이 나타났고, 지금 네트워크상에 있는 여러 가지 장비 중에 우리가 만드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선택할 수가 있네요. 선택을 했더니 짜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화면이 이렇게 접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라도, 물론 관리자 권한이라는 걸 설정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어느 곳에서든지 네트워크에 연결만 돼 있다면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쓸 수 있는 화면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실제로 하드웨어를 선택하고요. 이벤트에서 하드웨어를 선택하고, 하드웨어에 선택된 거에 무엇을요? 속성을 정리를 하고, 속성을 오른쪽 칸에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필요한 오디오 컴포넌트를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오디오 컴포넌트 라이브러리에서 끄집어내서 내고, 그리고 와이어링을 통해서 연결하고, 그런 다음에 F5 Save and Connect to Coron을 이용해서 장비에 업로드를 해서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내용들을 수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들은 하단에 있는 하단에 있는 유저 컨트롤 인터페이스에서 페이지를 하나 만든 다음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내용의 정보들만요,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통해서 이 화면들을 만들어서
어디서 어느 누구라도 그 화면에서 원격으로 접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인터페이스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걸로 여러분들과 함께 QSC의 QSys 디자이너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